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3일 오후 1시입니다. 방금 들어온 긴급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해가지고 이란의 레보루셔너리 가드라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혁명수비대 소속의 특수부대 장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장관급입니다. 장군이죠. 카심 슐레이마니가 탄 차를 미사일로 때렸습니다. 어디 쓰냐? 바로 이라크의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 슐레이마니 시리아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두 대의 측근들과 함께 차에 타고 떠나는 순간 미사일로 때려가지고 5명이 죽었습니다. 이 카심 슐레이마니 그리고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의 민병대 부대장 2사람을 포함한 5명이 적사했습니다. 또 이 사실을 미국 국방부가 공개를 했습니다. 즉각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부대, 이 슐레이마니는 이란 정부의 실력자입니다. 이란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물론 하메이니라는 종교 지도자가 있죠. 호메니의 후계자입니다. 그 다음이 혁명수비대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일종의 정치 군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해외에서 테러 공작을 많이 하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도 공격하고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권을 지켜주고 해서 중동에서 미국과 맞짱 뜨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란의 혁명수비대입니다. 그 혁명수비대의 핵심 간부인데 슐레이마니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해외에서의 테러 공작입니다. 해외에서의 공작이에요. 제가 테러라고 하면 조금 객관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미국이 보면 테러고 이란이 보면은 저항이 좀 되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직접적인 위협이 된 게 지금 며칠 전까지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친이란계 이라크 이 민병대에 의해서 포위돼 가지고 일부는 난입을 하고 해서 아주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종한 것이 슐레이만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보복 공격을 한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이 중동에서는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오는 그 보복의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동안에 수백 명의 미국인 또는 미국인을 지원하는 사람을 이 슐레이마니가 공격을 해서 죽였다면서 우리는 정당한 자국민 보호 조치로서 선제 공격을 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제 공격 이런 걸 보통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 국방부에서 예고를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이란을 때리겠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된 것은 정확하게 미사일을 쏘았는데 어디서 쏘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특수부대, 미국의 특수부대에서 쏘았다고 합니다. 이 바그다드 공항이 국제공항인데 그 공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그 몇 시간 전에 있었는데 그때는 때리지는 않았어요.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했는데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공항을 출발하는 순간 때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때렸는지 뭐 드론으로 때렸는지 아주 정밀 유도 미사일을 쏘았는지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라크의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이 사건은. 자, 무슨 종교적으로 이거 설명이 돼야 됩니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 분쟁의 밑바닥에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결이 있습니다. 이 시아파는 세계 이슬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되는데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다수입니다. 자, 이란과 이라크가 붙어 있어요. 후세인이 있을 때는 이란을 상당히 막았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도 하고 후세인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 이라크가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란의 영향력이 이라크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아파니까요. 이러다가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욕을 먹고 몇 조 달러를 써가지고 이라크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후세인을 쫓아냈더니 후세인 대신에 등장한 이 정권이 친이란 계통인 거예요. 시아파니까. 그러니까 이란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참 전략적 실수입니다. 후세인을 몰아냈는데 그 후세인보다도 더 독한 이란 세력이 들어와서 이라크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 특수부대 이번에 죽은 술레이마니가 와가지고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를 자기가 지금 지휘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주권 침해가 없죠, 사실은. 근데 그걸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이라크의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라크가 시리아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어떤 전쟁터로 바뀌고 있느냐 하면은 이란 대 미국의 대결 구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나섰어요. 이제 이라크가 이란을 때려야 안 됩니까? 주권을 침해했으니까. 근데 이라크는 친이란이니까 미국이 나서가지고 이라크 정부를 대신해가지고 지금 이란을 응징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원하게 이렇게 손을 봤는데 이 본격적으로 이라크와 이란이 합세를 하고 시아파로서 미국에 대항하는 이런 구도가 있으면은 지금 이라크에 한 15,000명의 미군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할지 정말 난감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 대결 구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는 세계적 대제국을 한 4개쯤 만든 위대한 나라입니다. 인구도 크고. 그런데 이게 호메니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신정국가가 되어가지고 이게 세속적인 것을 압박을 하면서 그 힘을 바깥으로 투사를 해가지고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여기서는 압도적 영향력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국가기구에 비교하면 CIA 그 다음에 특수부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강하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미국 편에 설 나라가 어디 있느냐? 중동에서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서도 확인됐지만 이란이 가장 두려워하는 중동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 핵무기를 가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정면 대결을 이란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힘이 붙이죠. 사방이 적인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도움이 없이 미국이 이란과 대결하려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요새 참 비겁한 행동을 합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아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 공장이 불타는데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미국이 보복 공격하려고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말려요.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될 날이 오면은 하는 그런 끔찍한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상당히 지금 외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정책을 반영하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란의 핵 개발을 도류하는 그런 협정은 나름대로 잘 된 건데 거기서 탈퇴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럽 국가는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이란에 관한 한 미국은 독자 노선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란이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라크로 노골적으로 군대를 보내고 또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를 완전히 이란이 좌지하는 군대로 만들어버리고 또 시아파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국민들의 지지 기반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대담하게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포위해가지고 불을 지르고 하는 아주 긴박한 순간까지 갔습니다. 어제
그 포위했던 사람들이 물러나기는 했는데, 근데 이 길게 보면은 이게 참 미국으로서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해가지고 부시 정부가 결국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뒤에 내전에 그냥 내전의 수렁에 휘말려가지고 지금까지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는 그 자기가 미국이 도와줬던, 피를 흘리면서 도와줬고 돈을 대면서 도와줬던 이라크가 이제 반미로 바뀌고 있다. 그럼 그동안에 흘린 피와 이 돈은 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가장 성공한 나라는 세 나라입니다. 바로 일본, 독일, 한국입니다. 이 세 나라는 미군이 장기 주둔을 합니다. 장기 주둔. 미군이 장기 주둔을 하면은 독일, 일본, 한국의 지도부는 미국을 믿습니다. 장기 주둔하니까. 그러면 미국이 지도하는 대로 서구적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하게 되는데, 중동에서 미국의 문제는 이겁니다. 이라크에 파병됐다든지 시리아에 파병되었다든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군이 언젠가는 떠난다는 겁니다. 장기 주둔한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현지 사람들이 미국과 협력을 깊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미군이 떠나고, 떠난 다음에는 미군 믿고 우리가 싸웠던 상대로부터 오히려 보복을 당한다. 이렇게 되니까 누가 미군과 협력하려고 하겠습니까? 장기적 협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었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한국전을 끝내고 미국이 나가려고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강경한 조치로 미국을 붙들어 매고 여기에 말뚝을 받도록 한 이승만의 대전략, 미군이 한국에 장기 주둔을 해야 된다. 그게 한미동맹이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요새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이라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 암살 공격에 대해서 아마 김정은이가 좀 간담이 서늘할 겁니다. 김정은의 말하자면 동선이 어느 정도 미국 정보기관에서 파악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파악만 된다면은 만약 김정은이가 미국을 향해서 핵이라든지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때 그 직전에 지금처럼 때릴 수가 있다. 때릴 능력이 충분히 있다. 더구나 지근거리에 주한미군이 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도 트럼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 트럼프는 아마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감사합니다.